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화일보, 습관문화일보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면 제목이 문 대통령 대화파 문정인 임동원과 전격 회동.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과 만찬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의 멘토로 등장한 데 대해 우리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정인 교수보다도 이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전 국정원장의 등장이 좀 충격적입니다. 임동원 씨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햇볕 정책의 전도사라든지 햇볕 정책의 기획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분은 원래 군인 출신입니다. 육사 출신입니다. 육사 출신으로서 학구파이고 실력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우리 군이 배출한 엘리트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사도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즉 김대중 대통령의 안보수석, 그 다음에 국정원장,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있으면서 대북정책과 6.15 선언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아주 깊이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공인이므로 이분에 대해서 따져볼 일은 또 국민들이 알아야 될 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2000년 봄에 한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등에서 비밀 접촉을 해서 이른바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그때 박지원 씨가 주도를 하고 국정원은 후원을 했습니다. 뒤에서 국정원이 나서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접촉 그리고 회담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바로 임동원 씨가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이 나중에 발각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 현금을 해외에 있는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낸 사실입니다. 누구는 이걸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회담을 매수했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였습니다. 그때 송금을 어떻게 했느냐? 해외에 있는 마카오에 있는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4억 5천만 달러를 어떻게 송금했을까 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대북 송금 사건 특별수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금을 누가 했느냐? 간첩 잡는 국정원 직원이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송금을 했습니다. 2억 몇억 달러를 직접 송금했습니다. 다른 달러는 계통이 다르게 들어왔습니다만, 이 송금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북한 측이 적어준 계좌 번호를 잘못 써서 1억 달러 정도가 제대로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수금이 다 안 되었다고 회담 기일을 하루 늦춘 사실도 있습니다. 늦춘 사실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일 집단과 싸우는 대한민국의 대간첩 작전 사령부인 국정원이 그 간첩 두목인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돈을 보내는 송금책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때 임동원 씨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임동원 씨는 퇴임한 이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피스메이커라는 회고록을 썼습니다. 이 회고록에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글 대목이 몇 번 나옵니다. 미국이 핵 의혹을 조작, 제네바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하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2002년에 미국에서 북한을 찾아가서 자료를 들이댔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우라늄 농축 방식으로 핵 개발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제네바 협정 위반이다 라고 들이대니까 처음에는 북한 당국이 딱 잡아 떼다가 그 다음날에 그렇다 맞다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하도 압박하니까 우리도 살기 위해서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 개발하고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실토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제네바 협정은 깨져버리고 이제 긴장 국면으로 갑니다만은 그겁니다. 바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미국이 그런 핵 의혹을 조작해가지고 제네바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핵 의혹을 조작했다니요.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하지도 않는데 우라늄 농축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북한에 덮어 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이런 말도 아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실로 해서 임동원 씨의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우라늄 농축한 사실은 북한에 의해서 밝혀졌죠. 2010년에는 미국의 한 학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들 우라늄 농축하는 시설을 관람하도록 했고 우리는 그것 말고 지하에 2개, 3개가 더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미 거기서 나온 우라늄 가지고 지금 우라늄 핵폭탄을 몇십 개 만들 수 있는 수백 킬로그램의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이 조작을 했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작을 해가지고 제네바 협정을 파기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런 글이 나왔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 피스메이커에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을 악의 축이요 선제 핵 공격의 대상이라며 위협하고 핵 의혹을 조작해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건 완전히 허위사실입니다. 미국은 국제기구까지 동원해 북측을 압박하고 상부회담을 기피하며 북한이 핵 문제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워싱턴의 네오콘들의 방해 책동에 맞서 우리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회랑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 일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완전히 임동원 씨는 완전히 미국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을 우군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네오콘들의 방해 책동에 맞서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회랑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 일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 민족은 누굽니까? 우리 민족이 누굽니까 이게? 남한의 친북, 종북, 좌파 세력,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합쳐서 우리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이 아니라 민족 반역자끼리 작당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거? 우리 민족끼리 하면 그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민족이라는 개념은 북한에서는 친북 세력 빼고는 거의 민족 개념에 넣지 않습니다. 반민족자로 봅니다. 똑같이 우리는 북한에 미국에 적대하는 남북한 세력을 우리는 민족 반역자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민족 반역자인 북한 정권 편을 드니까. 그렇더라도 이런 워싱턴의 네오콘들의 방해 책동에 맞서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회랑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 일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사흘 전에 방미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또 보도가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겠습니까? 저 사람한테 누가 영향을 주느냐? 임동원 씨가 영향을 준다. 임동원 공화당 정부를 적대시했던 사람 아니냐? 터무니없는 혐의를 우리 공화당 정부에 덮어씌우고 북한을 편들었던 사람, 북한 정권을 감쌌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딱 메모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올렸을 겁니다. 자, 임동원 씨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임동원 씨는 노무현 정부 때 기소돼가지고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국정원장 할 때 민간인에 대한 전화 불법 감청을 했다. 그게 책임을 지고 통신비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받았다가 노무현 정부 끝날 때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런 기억도 한번 환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 12월 어떤 대중집회에서 김진호 전 합참의장, 고려대학 출신입니다. 고려대학 ROTC 출신의 김진호 전 합참의장이 공개 석상에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수상한 점을 폭로를 했습니다. 김진호 전 합참의장은 당시에 안보특보이던 임동원 씨와 함께 회의를 자주 했습니다. 김진호 전 합참의장의 폭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임동원 씨는 정책간담회에서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보강이므로 주한미군을 UN 평화유지군으로 역할 변경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휴전 이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군사력이 결합된 한미연합에 의해 북한이 전쟁을 도발치 못하도록 전쟁 억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외교안보수석이라는 사람이 주한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PKO, 평화유지군입니다. PKO로서의 역할 변경 논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주장이었습니다. 바로 곁에 있었던 그것도 전 합참의장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이미 공개된 사실입니다. 김정일과 김대중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공개되지 않는 약속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현재의 주한미군을 남북 간 사이에서 일종의 중립적 역할을 하는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서로 뜻이 통한 대화록이 있습니다. 대화가 있었어요. 바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은 왜 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북한과 남한 사이에 중립하면서 평화유지군으로서 양쪽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말리려고 여기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주한미군을 중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평화유지군으로 만들겠다. 그것은 주한미군 나가라는 거죠. 미국이 그런 역할을 왜 합니까? 여기서 욕먹으면서. 그것은 주한미군 나가라는 말을 이렇게 교묘하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바로 임동원 씨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미국 사람들이 모를 리 없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인지 만나더라도 왜 이 시점에서 만나서 오해를 살렸는지 아니면 뜻을 같이 하는 건지 참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자,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피스메이커라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런 대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2000년 8.15 이산가족 교환 방문 후 9월 초 우리 정부는 화해의 상징으로 북한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비전향 장기수 63명 전원을 판문점을 통해 무조건 송환하였다. 분단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성숙한 자세를 과시한 것이었다. 당연히 냉전 수구 세력의 송환 반대와 방해가 극심했는데 이들은 가치관의 혼란 우려, 북측의 체제 선전에 이용당할 우려 등을 덜먹이며 탈북자 및 국군 포로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송환 반대 여론을 조성하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비전향 장기수 63명 전원을 김대중 정부가 보내줬습니다. 이것은 분단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정부의 성숙한 자세라고 자랑을 합니다. 분단 피해자랍니다. 이 사람들이 왜 분단 피해자입니까? 63명이 뭘 했습니까? 공상 게릴라 했어요. 게릴라. 간첩, 반역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이게 왜 분단 피해자들입니까? 반역자지. 아니, 그럼 살인강도도 구속만 되면 이게 피해자입니까? 법치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까? 분단 피해자들의 인권, 이게 무슨 인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벌을 받는 건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분단 피해자 인권마저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분단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국군 포로 아닙니까? 국군 포로. 우리는 돌아가고 싶은 북한군 포로 다 보내줬는데 북한은 6만 명, 6개 사단의 한국군 포로를 돌려보내지 않고 잡아두고 아오지 탄광에 보내가지고 노예 노동을 하게 하고 그것을 일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손자까지 3대가 노예 노동을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 세습이 내려오는 그 뒷면에는 국군 포로 6만 명의 3대 세습 노예 노동이 있었습니다. 역대 한국 정부가 북한한테 살 주고 돈 주고 하면서 비전향 장기수까지 보내주면서 단 한 번도 국군 포로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은 국가가 국가임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면서 남녘땅을 바라보면서 죽어간 그 국군 포로들이 남쪽 하늘을 향해서 침뱉지 않았겠습니까? 언젠가는 조국에 있으니까 우리를 데려올 줄 알았는데 우리를 버렸다. 그나마 애국 시민들이 63명 보내니까 이제 국군 포로도 보내달라고 하라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임동원 씨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거를 냉전 수구 세력의 송환 반대와 방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아마 대다수가 임동원 씨의 분류법에 의하면은 냉전 수구 세력이 될 겁니다. 냉전 수구 세력. 국군포로 돌려달라고 하는 게 냉전 수구 세력입니까? 국군포로 돌려달라고 하는 게 왜 냉전 수구 세력입니까? 인도 세력이고 이게 진짜 진보고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런 악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참 방해라고 했습니다. 요구라고 하지 않고 냉전 수구 세력의 방해가 극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돌멩이 던졌습니까? 어느 정도 극심했습니까? 말로 신문 광고를 통해서 요구를 한 것을 극심했다고 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 우려, 북측의 체제 선전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면서
비정형 장기수 63명에 돌려주는데 조건을 붙이자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덜먹이면서. 이 덜먹이면서라는 표현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낸다는 그런 아주 조롱조 이야기입니다. 덜먹이면서. 외국 시민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임동원 씨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무슨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고견을 들었다는 오늘 이 보도를 보면서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